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여러분, 국가고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 며칠 안 남아서 나는 포기해야겠다.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요? 생각대로 망해요. 지금 나 진짜 3일밖에 안 남았지만 벼락치기 한번 해보겠어. 문제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기간조 영상 들을 수 있을 만큼 들어보겠어. 그러신 분요? 딱 60점이라도 맞아서 합격해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마지막에 포기를 하는 거는요, 남은 며칠이라도 공부하기 싫어서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60점이 아니라 70점도 맞을 수 있고요. 80점, 90점도 나옵니다. 정말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시간을 불태워보자고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 보건자 넣으면 머리 아프니까 교육의 진행 방향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지식을 가르쳐주고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 바뀐다, 습관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동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이 흥미가 있는지 우선 고려합니다. 여기서의 흥미라는 거는 간호조무사 교육이니까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생들이 오는 거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면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는 분들이 오는 거고, 제가 또 요리에 대해서 하면은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올 거고, 제가 또 부동산 재테크 하면은 또 이 돈이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겠죠? 그 교육 받는 사람이 피교육자죠? 이 사람들의 흥미도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은 그 누구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결국 교육을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보건교육이면 니네가 스스로 건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보건교육의 목적이고요. 재테크 교육의 목적은요? 부동산이면 본인이 즉 오르는 집을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부가 증진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쵸? 어떠한 교육은 결국은 스스로 건강 증진을 해라, 스스로 부자가 되라, 스스로 운동해서 근육 만들어라, 스스로 복근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진행 방향은 항상 난이도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쉬운 거 먼저 알려준다. 그 다음에 어려운 거 가겠죠. 과거부터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단순한 거 먼저 알려준다. 아는 거 먼저 알려준다. 쉬운 거 먼저 알려준다. 친숙한 거 먼저 알려준다. 이거예요. 나중에 난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준다. 그 중에 헷갈리는 거,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거. 구추,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느낌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보건자 뺄게요. 교육을 실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귀간조 영상 어떻게 들어와서 이거 듣고 계세요? 썸네일 사진 클릭하셨죠? 제가 막 심지어 완강까지 쓰고 막 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막 키워드 어쩌고 하니까 요거 들으면은 막판 썸머리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바로 도입부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사진을 딱 던졌어요. 금연 교육을 할 때는 폐암 사진을 던집니다. 담배를 피면은 폐가 이렇게 썩어 얘들아. 이거를 자극적으로 보면은 담배 맛있죠? 필 때는 근데 폐가 이렇게 썩어 있어요. 아 이거 좀 심각한데? 뭔가 동기를 높여주고 주의를 집중해서 어떤 교육을 하기 전에 맛배기로 에피타이저로 던져주는 거. 이게 도입부입니다. 맛배기 보고 미끼 물었어. 그 다음에는요, 실질적인 교육을 해줘야 돼요. 본격적인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은요, 주요 개념을 요약해주고, 마지막 단계, 점검하는 단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단계, 이게 바로 결론이고요. 이때 미리 질문할 문항까지 작성한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도입, 전개, 결론으로 나뉘어지고요. 도입부에서는 학습의 동기를 높여준다, 주의를 집중시킨다, 사진을 던져준다, 이거예요. 전개에서는 본격적인 교육을 가르쳐준다, 실질적인 교육을 해준다, 이거고요. 결론에서는 주요 개념을 요약해주는, 이해했는지,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이것입니다. 도입, 전개, 결론. 같은 말로 도입, 본론, 종결.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같은 말, 비슷한 말이 국가고시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 전, 중, 후.
이 세 글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 전에 하는 평가냐,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냐, 교육이 다 끝난 후에 하는 평가냐 이거예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평가. 실시하기 전에 뭔가를 확인해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나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의 평가이다. 보건교육하기 실시 전, 교육하기 전,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여 이에 맞는 수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 유형이다. 형성평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얘가 계속 성적이 안 나와. 얘 어떻게 점수 올려야 될까? 선생님, 내가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되나? 얘 지도를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나? 교육 과정을 좀 바꿔볼까? 얘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평가를 보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에 결국은 대학 가려면 수능을 봐야 되고 여러분은 국가고시를 봐야겠죠? 다 교육이 끝난 후에 학습 대상자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평가. 여러분이 60점 이상이고 꽈락이 없다면 여러분 합격하죠? 그게 이제 총괄평가의 느낌입니다. 절대평가의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니까요. 이게 교육의 평가 방법입니다. 전, 중, 후. 제가 오죽하면 전진이 중형차 탄다 이런 정말 찬란한 초성을 만들었겠어요? 아는 거라면 헷갈리니까. 전진, 신화의 전진 아시죠? 전진이 중형차 탄다.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평가.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 형성평가. 그럼 나머지 총괄이 후잖아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이 중형차 탄다. 전진이 중형차 탄다. 전진이 중형차 탄다. 평가 방법, 집단교육.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강의예요.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죠. 비용과 시간이 절약돼요. 학생이 피교육자가 기본 지식 없어도 강의는 들을 수 있다. 키워드만 암기하세요. 민주적인 회의 능력 하면은요. 그룹 토의, 집단 토의. 민주적 그 집. 민주적 그 집. 그룹 토의, 집단 토의 같은 말입니다. 집단 토의로 나와도 아셔야 되고 그룹 토의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민주적 그 집.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갖췄다.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민주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거는 그룹 토의, 집단 토의이다. 자유로운 토론,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면은요.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 팝콘처럼 통통 튀는 아이디어다 이거죠. 분단으로 나눴어. 분단 토의. 상반된 의견, 패널 토의, 배심 토의, OX예요. 성범죄자, 거세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사형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냐, 얼굴을 왜 모자이크 하냐, 당당하게 다 까야 된다. 상반된 의견 하면은요, 패널 토의, 배심 토의입니다.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이에요. 간호조무사 우리가 다 땄어요. 간호조무사, IM, IV 교육. 우리는 일종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전문가죠. 이런 심포지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 치과 의사들, 임플란트 심포지엄 할 수 있어요. 네일아트 하시는 선생님들, 네일아트 심포지엄.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서 하는 게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시범 교육. 내가 인슐린을 내 허벅지에 놔야 돼. 내 배에 놔야 돼. 인슐린 자가주사. 내가 아기를 요번에 낳았어. 수유를 어떻게 해야 돼? 목욕을 어떻게 시켜야 돼? 이걸 다 가서 배우는 겁니다. 남이 시범을 보여주면은 그걸 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한번 내 몸에 해보고 애기한테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문가가 관찰합니다. 평가를 해요. 그거 틀렸어요. 애기 그렇게 코 막으시면 안 돼요. 내가 살고자 내 실무 적용에 얼마나 용이해요. 그쵸? 최근의 내용, 최신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유식을 먹이는데 과거에는요, 선생님, 약과고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기가 앞으로 빠졌대요. 곡물 다음에. 그렇게 고기가 단백질이 중요해졌대요. 최근의 내용, 최신의 방법으로 실무 적용에 용이하다. 내가 내 살 뚫고 인슐린 놔야죠. 복막 투석해야죠. 내 애기 젖 먹여야죠. 내 애기 목욕시켜야죠. 너무 실무 적용에 용이하다. 주의 집중 완전 되겠죠?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시범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조직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조직 체계 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업무는 얘가 뭔가 플랜을 짜고요. 돈이 들어가거나 인력, 사람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둘이 팽팽하겠죠?
돈 받으려면은 여기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여기는 무슨 어떤 계획을 짜려면은 여기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서로의 밥그릇 싸움이 팽팽하다. 그래서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 행정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 보건 조직과 지방 보건 조직이 있습니다. 중앙 보건 조직에서 중요한 건 보건복지부예요. 중앙 보건 조직은 보건복지부 하나입니다. 그럼 행정안전부는 뭐야? 행정안전부는요, 지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앙도 아니래요. 보건조직은 아니고 그냥 기관이래요, 기관. 일단 보건복지부는요, 보건복지부예요. 아, 국민의 보건과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거구나 느낌 오시지 않나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지도 감독한다, 실시한다, 이런 게 보건복지부의 느낌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 또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게 보건복지부고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도 펴고 뭐 위생도 실시하고 방역도 하고, 이게 바로 보건복지부의 업무다. 행정안전부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 인력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에서 맨날 그 PCR 검사하는 직원인지 알바인지도 많이 있었고, 열 재는 사람 있었고, 문진표 작성하려고 막 하는 사람 있었고, 이런 거 다 인력이죠. 그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되죠. 예산이죠. 이런 거 행정안전부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 하나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는 돈과 예산과 사람, 인력을 주관한다. 지방보건조직 세 가지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은 다 들어가죠? 소, 지소, 진료소예요. 소, 지소, 진료소. 조금 더 이게 시골로 가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서울에 무슨 구, 무슨 동 보건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단 조직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단 조직이에요. 소, 지소, 진료소 다 보건행정의 말단 조직이고, 최일선에서 이 보건에 대한 행정을 담당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의원, 보건소 이런 데는요. 보건소장 누가 뽑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인사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보건진료소의 법적인 근거, 농특법입니다. 농어촌 오지 벽지에 의료 수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법을 만든 거예요. 의사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의사들 파업하고 있지만요. 의사들은 시골로 안 가려고 그래요. 돈 못 버니까. 그래서 간호사라도 보내는 거예요. 간호사인데 조산사도 보내요. 조산사는 간호사 면서, 조산사 시험을 또 봐가지고 조산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간호사를 시골로 보내는 거예요. 나라에서 뽑아요. 그게 바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입니다. 간호사들이에요. 최소한 의사는 아니어도 어떠한 검사나 진찰, 예방접종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농특법, 법적 근거가 농특법이고, 간호사, 조산사 이런 전담 공무원이 간다. 보건진료소의 배경도 중요해요. 제가 진짜 스킵하면서 짧게 가고 싶어도 뺄 게 없어요. 뺄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을 할 때 매갈이 없이 하면 여러분이 졸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간호사, 조산사가 갑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안 들리잖아요. 제가 힘을 내서 막 액센트를 주면서 약간 이렇게 오버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자감이 있어야 되고,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재미있게 머리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짜 에너지를 쥐어짜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녹화를 하나 하려면 제가 커피를 몇 잔을 먹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하나라도 넣으시고 반드시 합격하시고, 합격 소식도 전해주시고, 좋아요도 또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무튼 농특법 하면은 보건진료소 연결하시고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이렇게 연결하세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자유방위명이다. 우리가 병원 서울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 가고요. 연대세브란스 가고 싶으면 연대세브란스 가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죠? 돈 없으면 못 가요. 의료의 질은 높죠.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가 있어요. 이거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거랑 달라요. 이것도 지금 비교를 못 하시는데, 1차 보건의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원 있죠. 동네 의원. 뭐 치과 의원, 한의원,
뭐 정형외과 이런 거요. 그런 것과 보건소, 보건치소, 보건진료소. 우리가 뭔가 아플 때 의원 가는 분도 있지만 보건소 가는 분도 있거든요.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쉬운,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1차 보건의료예요. 아시겠죠? 2차는요, 병원급입니다. 뭘로 나눠요? 의원급은 병상이 29개까지, 병원급은 30개 이상. 그리고 3차는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큰 병원 아니겠어요?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뭐 현실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국가고시를 막기 위해서 의료법에서는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거는 말 그대로 예방이에요. 근데 말만 예방이지 얘네 둘은 병 걸린 거잖아요. 완전한 예방은 1차밖에 없습니다. 뭐 건강검진, 그건 2차죠. 산전 간호 1차죠. 질병이 걸렸지만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자 2차고요. 이제 뭐 뇌졸중도 걸리고 나 불구도 됐지만은 어떻게든지 재활하고 물리치료하고 재적응해서 잔존 기능을 유지해서 살아보세, 이게 3차예요. 말이 예방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사실 진짜 예방은 1차밖에 없죠. 건강검진 2차입니다. 여기서의 보건의료는 1차는 의원급이다, 2차는 병원급이다, 3차는 대학병원, 큰 병원급이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접근의 필수 요소예요. 이게 뭐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를 정해줬어요. 접수, 주지, 접수, 주지, 접수, 주지. 이 네 글자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만든 초성 아니겠어요? 접수, 주지, 접근성. 아우, 거기 가려고 하는데 거리가 2시간이야. 지역적인 접근성이 나쁘죠? 아, 나 외국인 노동자라고 차별했어요? 접근성이 안 좋다. 사회적 이유로 인종 때문에 차별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접근성이에요. 아이고, 거기 갔더니 그냥 초진이 10만 원이야. 경제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지리적, 지역적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도 가까워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뭐 외국인이든 노인이든 남녀 뭐 노소든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의원이든 보건소든 갈 거 아니야. 그래야 빨리빨리 병원 가야 내가 건강할 거 아니야. 왜? 나라에서 국민들아 건강해라.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의료라는 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민간신앙,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주민의 참여?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영상을 이렇게 피토하면서 좋게 만들어놔도, 키워드를 이렇게 줄여놔도 여러분이 이 귀간조 영상 안 듣고 떨어지시는 분 있죠? 그러면은 무용지물이에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함께, 투게더, 함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치매 대상자는 함께 있어줘라, 사랑을 줘라, 이런 거 항상 중요합니다. 이런 거 다 국가고시에 나올 수 있어요. 지불 부담 능력, 공짜는 아니어도 수가가 어느 정도 적절해야 사람들이 가지. 노인네들이 갔는데 막 10만 원, 20만 원씩 받으면 못 가지 않냐, 이겁니다. 보건의료를 접근성을 낮춰줘서 큰 병이 생길 걸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필수 요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주민이 참여해라, 지불 부담 능력, 지불 가능성, 지불이 가능한 정도의 돈을 받아라, 수가를 받아라. 이게 바로 1차 보건의료 접수의 필수 요소, 접수 주지. 다음 중 1차 보건으로 접근해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접수 주지 말고 다른 거 들어가면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꼭 아세요. 키워드 요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강제적이에요. 왜? 공산주의야? 네. 사회보험이거든요. 사회보험이라는 말은 나라에서 강제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나 돈 안 내는데? 이런 분 계시죠? 가족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직장 다니면 직장 가입자. 가족 중에 또 누구 밑으로 들어가 있죠? 직장 가입자 아니면 백수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차등 부과하는데 혜택은 균등하다. 이 표현 많이 나오죠? 보험료는요, 연봉이 많아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많이 내요. 내가 막 집이 몇 채야, 많이 내요. 차가 좋은 게 있어, 많이 내요. 하지만 혜택은 똑같아요.
보험료 이게 맥시멈이 700만 원인가? 이거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5,000원 내요. 어떤 사람은 진짜 200만 원씩 내시는, 제 주변에 그 더 많이 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병원 가면 똑같이 4천 얼마? 똑같아요. 뭐 간다고 뭐 VIP실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왜?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건강보험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 못 버는 사람까지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이다. 우리가 병원 가면은 요즘에 4, 5천 원, 초지는 막 6천 얼마 받던데 좀 올랐더라고요. 우리가 외래가 30%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입원은 20%. 이게 조금 오르고 내리고 이거는 큰 상관없어요. 그럼 나머지 70% 누가 낼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돈을 내었던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3자 지불제도라고 해요. 내가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소에 돈을 냈었는데 그거 얘가 가지고 있다가 가입자, 보험자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병원 가서 뭐하고 뭐 할 때 나는 본인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얘가 내준다. 제3자 지불제도입니다. 보험자는 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맨날 나옵니다. 진짜. 가입자 나잖아요. 내가 누구야?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가입자는 국민이다. 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돈을 받아 먹다가 어떤 일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돈을 내어주는 자, 혜택을 주는 자, 지불해주는 자가 보험자입니다. 아시겠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가입자는 우리잖아요. 국민입니다. 사회보장보험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어요. 사회자 빼보세요. 보험, 부조, 서비스가 있어요. 전 국민이 다 하는 거 사회보험입니다.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회사 다니면 다 내야 되죠? 재원 조달 방식은 기여금. 이제 이 4대 보험 뛰어가는 거. 4대 보험인데 왜 5개야?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돈을 한꺼번에 통합 징수하기 때문이에요. 공공부조는 전 국민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 빈곤층, 취약계층이 공공부조에 해당됩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돈이 너무 없어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 주는 거 국민 기초생활보장이죠. 의료급여, 의료보호 같은 말이에요. 의료적인 혜택을 준다. 이 급여가 돈이 아닙니다. 혜택을 준다, 서비스를 준다 이렇게 바꾸세요. 이런 경우 돈이 없어서 부조해준다. 우리 뭐 결혼식 부조, 장례식 부조, 돈을 보태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돈을 준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도 공공부조고요. 의료급여, 의료보호도 공공부조고요. 노령연금, 노인들에게 그 돈 주는 거죠.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재산 많은 사람은 또 못 받아요. 재산이 일정액 이하이면 받죠. 이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돈 없는 사람에게 준다, 그것을 취약계층에게 준다라고 말을 바꿀게요. 사회서비스, 어떤 사람, 특정인, 아동,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뭐 그런 결손가정, 이런 특정인에게만 준다. 이게 바로 사회보장제도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돈을 내는 게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노인이 될 수 있죠.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니네가 멀쩡할 때 돈 벌 때 미리미리 돈을 띄어가서 니네가 어려울 때 우리가 쉐어해줄게, 케어해줄게. 이게 바로 사회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5가지 국산, 건고노, 노인 장기 요양보험. 노인한테 줍니다. 장기적으로 줘요. 요양보험. 요양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아프다 이거예요. sick. 노인인데 아픈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 얘기예요.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뉩니다. 뭐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 65세 이상이면은요, 질병명은 안 봐요. 65세 미만이면은요, 질병명을 봐요. 어떤 질병?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중풍이죠?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그리고 파킨슨.
예를 들어서 질병이 뭐 뇌경색이야, 뇌출혈이야 이런 말이 나와도 뇌졸중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질병명은 일단 오케이. 질병은 있지만 잘 걸어다녀. 일상생활 잘 돼. 그러면 안 줘요. 거동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여러분이 머리는 멀쩡한데 걷지를 못해요. 그럼 나 밥은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목욕은 어떻게 하고, 마트는 어떻게 가고, 은행은 어떻게 가요? 일상생활이라는 거는요,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손으로 양치하고, 내 손으로 세수하고, 내 손으로 똥 닦고, 오줌 닦고, 내 손으로 은행 가고, 내 손으로 마트 가서 먹을 거 사오고, 이게 일상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해서 안 되든, 치매가 와서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안 되든,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방치하면은, 이게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방치해버리면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면은 이미 늙었으니까 노인이니까 그냥 불편하게만 하면은 질병명 안 볼게. 네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뭐 당뇨던 뭐에도 그냥 혜택 준다. 하지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라면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동이 안 되면 죽게 이거예요. 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보험인데 노인도 줘야 되고 노인성 질병이 걸린 사람도 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질병면을 안 본다는 의미는 당뇨여도 이 사람이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동이 불편할 땐 준다는 거지. 일단 몸이 불편해야 돼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거예요.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겠어요. 내가 세수도 못하고 집 청소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다가 이렇게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가급여 15%,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 4시간 나가지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만 해도 반찬만 해줘도 세수만 시켜줘도 얼마나 이게 삶의 질이 올라가겠어요. 그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이 나라에서 이거 해줄 거 아니에요. 보험료 본인 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예전에 우리가 건강보험료 냈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젊은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거,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냅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방방방 주단 아시죠? 그럴 때는 15% 내고요.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 시설 갈 때 20% 내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에서 20% 대줍니다. 총 100%일 때 재가급여 15%, 그러면 나라에서 20%, 둘이 35%죠? 그럼 6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보험료를 내주는 거고요. 시설급여 20% 본인이 내고 나라에서 20% 대주고 나머지 60%는 공단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보험자는 공단이고요.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15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뉜다. 이거 아시겠죠? 하지만 병원 입원 중이면 대상자가 아니고요. 왜? 병원 입원하면 이미 공단 혜택을 받고 병원비를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부담금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상자까지 되면은 이중 혜택 주니까 퇴원하고 신청해라 이거예요. 국가고시에 이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등급을 어떻게 맞냐? 1, 2, 3, 4, 5등급을 주고요. 등급은 아니지만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걸 줍니다. 이제 치매가 있는데 5등급을 안 주고 인지지원 등급을 주면 45점 미만이면 준다 이거예요. 이 점수는요. 공단에다가 이제 뭐 저희 엄마가 치매 약을 드세요. 저희 아빠가 뇌졸중에 걸리셨어요.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직원이 나와요. 보통 사회복지사가 나오는데 집에 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혼자서 세수하실 수 있으세요? 뭐 왔다 갔다 걸어는 다니시고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52개 항목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점수가 45점 이상이다, 뭐 60점 이상이다, 95점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전적으로 완전 도와줘야 돼. 똥오줌도 못 가려, 밥도 못 먹어, 맨날 누워있어야 돼. 아니면 상당 부분 도와줘야 돼? 아니면 부분적으로 도와줘야 돼? 일정 부분만 도와주면 돼? 이런 것에 의해서 등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지 1등급은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게 1등급이에요. 1, 2등급 거의 그렇습니다. 이제 이 등급별로 나오는 금액도 1, 2, 3등급이 뭐 높고 밑으로 가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뭐 몇 점 이상이면 몇 등급이냐 이런 거는 사실 요양보호사에서조차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간호조무사에서는 더더욱 안 나와서 안 짚어드렸는데 인지지원 등급 45점 미만이다 이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력 되시는 분들은 보건행정비법서 영상에서 제가 이거 점수 암기하는 법도 올려놓았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급하신 분들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장기 요양급여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있을지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 시설 가서 받는 서비스, 특별현금급여, 현금 받는 거예요. 재가급여 5가지, 주단, 주단,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보호한다. 주야간 보호, 데이케어 센터죠. 일정 기간 보호한다. 기간에 기자 빼세요. 단기 보호입니다. 방문 간호는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가 간다 이거예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거 방문 요양, 방문 목욕차가 오고요. 주야간 보호,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센터 가가지고 교육받고 밥도 먹고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단기 보호, 한 달은 뭐 30일, 31일 또는 뭐 29일, 28일 있죠? 이 중에서 9일 이내로 단기 보호 기간에 맡길 수가 있고 나머지 20며칠은 집에 있으니까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거예요. 방문 간호 의사 지시에 따라서 이런 요원들이 와가지고 도와준다. 방문 간호조무사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3년 경력 있어야 되고요. 교육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게 거의 700시간이기 때문에 1년 걸려요. 시설급여. 시설에는 2가지가 있다. 어떤 시설? 노인 의료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이라는 4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노인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노인 요양, 아픈 사람이라 이거예요. 노인 요양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29개 입원실까지는 의원급, 30개 이상부터는 병원급, 100개 이상은 종합병원급 이런 규모처럼 입소자를 9명까지만 받는다? 이게 공생이고요. 10명 이상, 20명, 30명 이게 바로 요양원, 요양시설입니다. 공생은 9명. 10명 이상 하면은 시설 이렇게 가세요. 특별현금급여, 비비비.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가족 요양비는요. 섬이나 벽지 등 장기 요양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가족 요양비이다. 우리가 엄마, 아빠 등급받아서 케어하면서 돈 받으려고 요양보호 썼다는 거, 그거는 가족 요양급여예요. 급여, 비가 아니고요. 장기 요양급여의 3가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9명 이내이다. 공생,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이죠. 10명 이상이다. 노인 요양 시설이에요. 일정 시간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 단기 보호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 간호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진짜 현타와요, 현타.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는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맨날 퐁당 나와요. 포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괄 수가제가 3번이 나오고 행위별이 1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행위별 수가제는요 행위별로 돈 매기는 것입니다.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등을 다 따로따로 일 마친 후, 사후에 청구한다. 그래서 병원비는 높다. 의료의 질도 높다. 병원비가 비싸도 의료의 질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대학병원 이런 데에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합니다. 과잉진료의 단점이 있다. 행위별 수가제로 가세요. 포괄 수가제는요. 미리 진료비를 책정합니다. 7개 질병군에 대해서. 진료비를 미리 책정하니까 과잉 진료 가능성이 낮겠죠? 사전에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국시에 나오면 포괄수가제구나 아셔야 돼요. 7개의 질병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백내장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면 어떤 수가제냐? 포괄수가제예요. 제왕절개를 했는데 포괄수가제예요. 충수절제술을 했는데 포괄수가제예요. 치질 수술했는데 포괄수가제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갑니다.
치질 수술 받은 노인이 미리 정해진 일정에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 치질이야. 이거 일단 몰랐어도 미리 정해진 일정에게 비용을 부담해? 행위별로 매기는 건 아니구나.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부담하는구나. 그럼 포괄이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행위별이 나오든 포괄이 나오든 다 맞추실 수 있죠? 의료의 질이 높다? 행위별 수과제죠. 과잉 진료 가능성이 낮다? 포괄수까지죠. 불쾌지수,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기온과 기습만을 고려했어요. 기류, 바람은 포함하지 않았다.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불쾌하지 않잖아요. 그쵸? 80 이상 거의 모든 사람. 86 이상? 견딜 수가 없네. 7550, 7,550원. 돈으로 기억하시면 안 잊어먹죠? 75%는 50%의 사람. 55 이렇게 5가 뒤로 가서 50%다 이렇게 가세요. 7,550원. 실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왜?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불쾌하지 않으니까.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뭐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 물과 건강. 대장균은 우리가 음료수 먹는 물은요.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을 것. 왜? 대장균은 똥균이니까 본변 오염의 지표니까. 일반 세균은 100마리 이하일 것. 이거 맨날 바꿔 나오죠?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또 무색 투명하고 맛과 냄새 이상한 거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 허용된 염소 수치 0.1 ppm이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할 때 수돗물의 불소 농도 0.8 ppm이다. 기억나시죠? 등 장성 용액 소금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염수의 농도 0.9%의 소금물이죠. 또는 1.0까지 괜찮다 이거예요. 0.1이 아니고 0.9에서 1% 소금물입니다. 밀스 라인케 현상, 밀스와 라인케라는 사람이 발견한 현상이겠죠. 수인성 감염병 환자의 발생률을 감소시킨 현상이에요. 왜? 상수도 관리를 했어요. 물을 깨끗하게 여과급수해서 콜레라 장티푸스 안 걸리는 것입니다. 밀스 라인케 현상이에요. 호기성 균을 활용해서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 생물학적으로 이게 바로 활성온이법입니다. 기온 역전, 원래는 산이 온도가 낮아요. 추운데 역전됐으니까 여기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상부 온도가 높다. 어디보다? 하부 온도보다. 이유는 뭐야? 대기 오염이 되어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기온 역전은 대기 오염 현상이다. 쥐새끼, 패스트, 렙토스피라증, 들쥐, 발진 티푸스, 발진열, 찌쯔가모시. 찌쯔가모시, 찐득이. 찌쯔가모시, 찐득이. 물론 진드기지만은 찌쯔가모시 찐득이 이렇게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발진열 쥐벼루. 발진열 쥐벼루. 발진 티푸스 2예요. 2.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 모기 매개.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심장사상충 다 모기 때문에 생깁니다. 파리가 매개하는 질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식중독균. 이산화탄소는요, 무색 무취의 가스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예요. 실내 공기 오염이지 실외가 아니에요. 왜? 창문 열면은 환기되니까.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또 온실효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다. 온실효과의 원인기체 이산화탄소 CO2 되겠습니다. 군집독, 실내의 환기가 불량해서 두통, 불쾌감, 구토 등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정상적인 공기선상의 변화예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공기에서 변화가 일어갖고 안 좋아졌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게 이산화탄소고 군집독을 일으킨다. 수질 오염의 지표, 이건 거의 매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핑크색으로 다 도배를 해놨는데, 용존산소 DO,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요, 높으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이게 낮으면요 산소가 적으니까 물이 더러운 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으면요 깨끗한 물이니까 용존산소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온도가 낮은 물은 깨끗하기 때문이죠. 염분이 높으면 용존산소는 떨어져요. 왜? 염분,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니까요. 미지근한 물도 더러운 물입니다. 미생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존산소 DO가 높으면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얘네가 많으면 더러운 물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낮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낮다. 그냥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BOD, COD 얘네가 많으면 더러운 물인 거예요. 그래서 DO 용존산소는요 반비례해요. BOD, COD와. 용존산소는 DO, 뒤줄부도 옥시즌,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 이런 뜻입니다. 얘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고 얘가 조금 있으면 더러운 물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차가운 물 깨끗하다. 온도가 낮으면 깨끗하다. 깨끗하니까 DO가 많다. 바닷물 염분이 높다. 염분이 많으면 더럽다. 플랑크톤이 많다. 더럽다. 그러면 DO가 낮습니다. 이해되시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말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 바이오케미칼 이게 무슨 생화학적인 뭐 이런 뜻이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DO가 많을수록 깨끗하다. BOD, COD가 많을수록 더럽다. 그런데 이제 BOD, COD가 COD는 그냥 화학적 세 글자죠. BOD는요 네 글자예요. 생화학적, 생물학적 생자가 들어가요. 그 바이오. 산성비 이산화황에 의해서 생깁니다.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원인 물질 이산화황 같은 말로 아황산가스 SO2라고 쓰는 거예요.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 엘니뇨, 국시에 나왔죠? 해수면 온도가 낮아진다. 라니냐, 저수온 현상이에요.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시키는 거, 환경을 개선시켜라 이거예요. 일반 자가용 휘발유 넣습니다. 경유는 업소용차 같은 거 아무래도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게 한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 예측하는 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레이노 증후군 직업병이죠. 산업재해.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일어났어. 재해입니다. 재해. 아니 누가 재해를 원하겠어요.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어. 원투도 아니고 플랜도 아니야. 하지만 인면 손상과 상해가 일어나는 거 산업재해다. 근로자 작업 환경 중에서 유해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게 최고야. 이게 바로 대체 제거예요. 남자친구가 맨날 바람 펴? 그냥 헤어지는 게 답입니다. 남자를 바꿔야 돼요. 대체 제거. 덜 유해하거나 덜 위험한 물질로 바꿔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쓰려고 하면은 힘들다. 가장 좋은 건 바꿔라 이거예요. 밀폐와 격리를 시키던지 이 뭐 원격 장치를 이용해라. 방화벽을 이용해라. 그렇게 해서 작업자를 보호해라 이것입니다. 장벽을 만들래요. 이게 굉장히 뭐 위험한 방사능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격리하거나 뭐 밀폐하거나 드론 같은 걸로 원격 장치 조정한다. 희석, 실내 환기입니다. 말 그대로.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했는데 누구는 암이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렸어요. 왜?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냐 안 했냐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물리적인 유해 요인 자연스러운 거죠. 진동, 세균, 온도, 이상기압. 화학적인 거, 인위적인 거. 곰팡이가 쓸었어. 뭐 나쁜 유해가스, 살충제를 집어넣었어 이런 거예요. 직업병 아무나 다 생겨요? 일한다고 다 생겨요? 아니죠.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생되는 특정 질병입니다. 이게 바로 직업병이에요. 이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직업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조기 발견 어려워요. 피해 관련된 질병들 납 중독입니다. 치은에 암자색으로 착삭이 된다. 치은 잇몸이죠. 유산, 무월경, 빈혈 다 뭔가 이 피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납입니다. 인쇄공, 페인트공, 축전기, 배터리, 납이요. 납 중독이다 이거예요. 안 돼. 이따병. 이따이가 아프다 일본어예요. 카디뮴 때문에 이따이 병이 생긴다. 다 직업병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동에 의한 병, 레이노병. 차감기, 바위를 두두두두두 깨요. 그리고 추위에 노출됐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하면은 이 병이 걸린다. VDT, 제 얘기 아니겠어요? 장시간 컴퓨터 치고 하니까요. 모가지도 쑤시고 어깨도 결리고요. 눈깔도 아프고 죄송합니다. 눈알도 아프고
신경정신계 증상이 온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상해지잖아요, 저. 여러분. 며칠만 더 버팁시다. 저도 쉬고 싶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의 일정을 묵묵히 수행할 뿐입니다. 이런 거 패스할게요. 의원 29병상 이상, 병원 30병상, 종합병원 100개 이상, 상급 종합병원 500개 이상. 이런 거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강사님 있습니다. 학생인 척하고 교재에 없는데 왜 500병상이 상급병원이냐? 국가고시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국가고시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냐? 막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국가고시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이론으로 정립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적절한 예시를 다 사용하고 기존 기출을 다 반영해서 영상을 만드는지 아세요? 국가고시 점수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 만드는 거지. 여러분이 이 이론 공부해서 의학적으로 뭐 석사 박사 받으라고 이런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고시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맞는 이론을 제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1, 2, 3이었어. 근데 국가고시에서 갑자기 4, 5가 나왔어. 그럼 저는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국시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료법상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 전 교부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다 의사예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검안서가 이 사람 죽었다는 거잖아요. 사망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증명하는 문서. 의사만 할 수 있어요.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 교부할 수 있는 자. 사산이 뭐예요? 아기가 이미 죽은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죽었거나 죽어서 나왔거나 이게 사산이거든요. 이건 조산사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산 증명서, 사조의 한, 조산사, 의사, 한의사. 의사 플러스 조선사가 되는 게 사산 증명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의사급이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 발급 누가 하죠?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실태조사 3년마다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의료법상 교육과정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간호조무사 자격 누가 인정하냐? 장관이 한다. 이런 거 국시에 나왔어요. 기록의 보존기간, 의사급에서 관여하는 거 10년 보관한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자 명부,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 3년, 보수교육 진단서, 처방전 2년, 그 밖에 모두 5년이라고 기억하세요. 감염병 1, 2, 3, 4급이요. 즉시 신고하는 거 1급 감염병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거 이상급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결핵 환자가 왔어. 오후 3시에 왔어요. 그러면 다음날 오후 3시까지는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다. 원장님이. 그런 개념이에요. 일주일 이내에 신고해도 되는 건 4급입니다. 전파 가능성 전 2급으로 가세요. 계속 감시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CCTV를 계속 보는 거 아니야? CCTV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거 국가고시에 있거나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 하시려면은 이런 거 알고 따라 하세요. 계속 감시 하면은 3급입니다. A, B, C. 1, 2, 3. CCTV 3급이야.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관조에서. 1급.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 갑작스럽게 국내 유입됐어. 유행의 예견에. 이거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가 2020년 설날 초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코비드 이거 맞죠? 코비드 19예요. 2019년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요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고 치명률이 높고 유행이 예견돼서 1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서 다 종식돼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당시의 코로나는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때 뭐 코로나가 왔어 또는 그 당시 사스가 왔어 그 당시 메르스가 왔어 다 신종으로 생긴 감염병이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코비드 19 결국 4급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 하지만 뭐 메르스, 사스 또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이런 건 아직도 1급이라는 거예요. 남리동의 메드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이거 기억하셔도 되고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이거 보면서 이 초성이 아니면은 1급이 아니다 이렇게 제끼세요. 2급은요.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혼하자. 결핵 홍역 2급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A형이에요. 뭐 이렇게 외우실래요? 모든 열자 들어가는 거 거의 다 3급이거든요. 성홍열만 2급이에요. 고양이 혓바닥, 딸기 혀, 인후염이 심하다, 성홍열은 2급이에요. 나머지 동물, 뭐 모기 새끼, 쥐 새끼, 강아지에 물렸어. 제 개새끼라고 할 뻔했죠? 3급입니다. A, B, C. 여기서의 A는요, A형 간염 아니에요. A형 간염은 2급이거든요.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성교로 옮죠, 성접촉으로 옮죠, 피로 옮죠. 이거는 다 3급 감염병입니다. 여기에 매도까지 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매독 이거 지울게요. 3급으로 갔어요. 매독이 상향 조정되었다. 일본이 지금 매독의 왕국이 되고 있다잖아요. 그쵸? 개, 쥐, 발발증, 렙토스피라증 들쥐죠? 모기 때문에 생기는 거,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다 모기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쥐새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이런 거는 다 3급이라는 거죠. 4급 표본감시, 성병류, 독감, 그냥 독감이 뭐죠? 인플루엔자. 4급이에요.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플루는요, 1급이에요. 비교되시죠?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 뭐, VRE, 뭐, MRSA, 뭐, 이런 거,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 또, 성병류, 인플루엔자 독감 4급입니다. 대충 되셨죠? 달달달달 안 하셔도 돼요. 전파 가능성 2급이다. 계속 감시 3급이다. 표본 감시 4급이다. 감시는 둘 다 감시인데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게 3급이고요. 표본 떠서 감시하는 게 4급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